해보자면요. 네. 다주택자들에게는 대출 한도를 줄이고요.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대출 한도가 오히려 또 늘어나는 계기가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 이야기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도나 우리가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앵커님. 올 2월에 이미 실행된 이 제도를 놓고 보면 제도가 이제 강화됐기 때문에 기존의 DTI보다 이제 DSR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Debt Service Ratio. 다 나와 있네요. 네. 기존의 DTI는 이제 담보대출의 이자 비용만을 이제 계산했는데 정부가 지금 갈수록 늘어나는 이제 신용 파산자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정부는 대출을 권장하지는 않고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DSR 제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즉, 주택대출, 자동차대출, 신용대출 모든 것을 합산해서 이제 개인의 신용, 대출, 리스크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대출은 받기 어려운 분들이 거죠. 대부분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신혼부부나 40세 미만의 이제 무주택자들에게는 대출 금액을 늘려주어서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뜻입니다. 사실 뭐 대출을 안 받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자신에 맞는 대출 상품과 자신에 맞는 여건에 맞춰서 대출을 받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시는 거잖아요, 금융전문가님.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사실 이제 놓고 보면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 정부로서나 이제 금융사에서는 부채의 한도를 이제 정한 기준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부채 리스크를 떠안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금융사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대출 규모를 축소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맞벌이도 외벌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개인마다 금융사마다의 그냥 리스크를 정부가 관리해주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금융 관련, 대출 관련 궁금증 가지고 계시고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계속 상단에 떠 있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어서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도 역시 설명드렸지만 DTI, 신 DTI 내용을 이제 담아보고자 했는데 네. 이 내용들은 이제 뉴스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셨던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을 보면 신 DTI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원금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만을 놓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주택을 구비할 때 편하고 용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2년간의 소득 고려 혹은 1년. 그러니까 1년 혹은 2년 동안의 저의 소득 규모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줄어났느냐. 이게 판단 기준입니다. 예. 소득이 늙어주는 것까지도 이게 포함이 되네요. 예, 네. 이어서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소득 발생 기간이 여기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연소득 20% 초과가 됐는데 1개년 연소득 산정을 놓고 봤을 때 상시소득 여부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1, 2번은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1년간의 소득이 20%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 부분에 대해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번 이제 3번부터 6번까지를 놓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상시소득 여부가 나오는데 3번과 4번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상시소득이 이제 가능하냐 아니냐 이 여부입니다. 2년간의 소득 비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시소득 부분 때 상시소득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 여부가 제일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5번과 6번의 경우에는 20%가 미만이기 때문에 소득 차이가 그냥 상관이 없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원금 그리고 2년간의 소득 아니면 1년 동안의 이제 소득 갭 차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 DTI의 핵심입니다. 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어떨 때 상시소득이 인정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상시소득은 인정되는 범위가 이제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직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계약직 근무자라고 해도 1년 이상 이제 계약이 돼 있거나 근무 기간이 늘어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자인 경우 1년 이상의 직원을 이제 고용한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거랑 그리고 사업장 건물 내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시소득의 인정 범위는
웬만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DTI와 신 DTI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 전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요? 네, 집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나 뭐 웬만해서 우리가 투기를 하고 집을 활용을 해서 재테크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대출과 그리고 성장,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하게 주택이냐, 담보냐, 부동산이냐, 대출이냐 알맞게 자신의 쓰임새에 맞게 활용을 하고 그거를 연구를 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채무영수증 여민구 금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주 뒤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